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참 다행히도 그래도 이렇게 초록색의 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하루 만에 이 하락세를 좀 끊어냈다는 게 무엇보다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이렇게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이 상승으로 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요 84K의 지지대를 그래도 좀 지켜줬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좀 그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이 제가 어젯밤 12시 자정이 넘어서 12시 20분쯤에 요 글을 저희 멤버십 텔방에 올릴 때만 해도 이걸 보시는 것처럼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84.2K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지금 간밤에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반등의 조건이 미 증시의 반등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미 증시의 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게 되면서 요 지수로 좀 보시게 되면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디커플링으로 가게 된 것이냐 그것이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요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지금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어젯밤 11시 반이어가지고 요때부터 미 증시가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런데 요 노란색 점선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의 그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P 500 같은 경우도 어제 장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으로 좀 흐르는 듯 했으나 지금 자정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새벽 1시가 좀 넘어간 이후로 이런 또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장 막판 얼마 남기지 않고선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 초반에는 이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선 이후로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모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 그런데 장 막판 대략적으로 한 1시간을 남기고 나서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 그에 반면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때 미 증시가 하락을 할 때 함께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윗꼬리는 좀 살짝 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제가 지난번에 그때도 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그때는 정확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스닥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 이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미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런데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디커플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커플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좀 비슷하게 이런 커플링의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긴 아래 꼬리를 달았던 것을 봤을 때 이 최대 낙폭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전일부터 지금 연속해서 이 아래 꼬리까지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엄청난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 과대 낙폭에 의한 좀 반등세가 컸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 증시가 장 막판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 비트코인은 추가 낙폭을 좀 키우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저는 요것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오늘 아침 7시, 그러니까는 좀 빠른 신문 같은 경우는 6시 때에도 나왔던 그 뉴스인데, 그래서 속보라고 하면서 미국의 상무부가 5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 경감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무부 장관인 러트닉 장관이 중간 지점서 만날 수도, 그러니까 뭐 진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타협, 뭐 합의를 할 수도.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와 일부 타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 이 부분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도 또 살펴보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세를 완화할까? 그래서 이르면 수요일에 발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11시 지금 거의 5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도 뭔가 관세에 관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뭔가 호재성 멘트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관세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빠르면 수요일,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게 되면 아직은 화요일, 4일이기 때문에 내일쯤이면 구체적인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상승의 재료로도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28일 현 시점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한 명확한 조건으로는 미 증시의 좀 강한 반등세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 나스닥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좀 보시게 되면 이 기사가 3월 4일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 아서 헤이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 증시가 바닥을 친 뒤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사이클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악의 경우에도 앞선 사이클의 사상 최고치인 7만 달러를 기록한 뒤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멤버십 탈방에는 그 이전부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미 증시와 비슷하게 흐르면서 미 증시의 반등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아서 헤이즈도 지금 미 증시와 연관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서 헤이즈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한 분석가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하락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회복은 나스닥의 상승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모두 지난해 12월 강세 모멘텀을 잃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하락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락 관점을 보고 있지만 현재 그 장을 봤을 때 이 나스닥, 미 증시와 연관을 지어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분석도 보여드리면 이 기사 역시도 지금 3월 4일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버니스케라는 한 분석가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증시 바닥까지 버텨야 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것을 보니 마찬가지로 미 증시와 지금 연관 지어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 증시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만의 분석이 아니라 다른 분석가들 눈에도 보이는 매우 중요한 이 매크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등 항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항복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인내심 뿐이다. 만약 지금 매도한다면 상승 차선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에 버티기가 힘들다면 암호화폐 가격을 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탈방에는 지금 너무 힘들다면 아예 폰을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업비트 창도 켜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이 충분히 약세를 보이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이라는 점수판을 가장 좋아하고 암호화폐는 이런 조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대에 이 포문을 여는 자가 트럼프 자신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히어로의 성향, 영웅 심리, 이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 이 증시 역시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사도 좀 보시게 되면 요 기사도 어젯밤 9시 버거타임이 시작할 그 무렵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하할 것,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이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의 재무부가 트럼프 행정부는 월가가 아닌 실물 경제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베센트, 이 재무부 장관이죠. 현재 이 미 증시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또 보시게 되면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금리 하락이 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하 발언을 의도적으로 좀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달러 지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 대선 이후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이렇게 최근 이틀간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선 이전에는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가 막상 이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 달러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이 달러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이렇게 봤을 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래서 제가 요 다이아몬드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한 그 이후로는 요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면서 이것은 반대로 비트코인의 상승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트럼프가 취임 초기라서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증시가 흔들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의 방향성은 좀 안정화되면서 증시 역시 반등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성향이 결코 증시와 코인 폭락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터졌던 시점이 2020년 3월이니까 그때가 이 트럼프가 집권을 했던 그 시기인데, 그런데 시장의 폭락이 왔지만 결국에는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만들게 되면서 또 엄청난 돈을 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후로 코인이든 증시든 엄청난 또 버블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명예, 이런 타이틀을 중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이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매크로 지표도 지금 대표적으로 달러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러 지수 역시도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의 그 방향성은 역시나 유동성을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에 좀 흔들림이 지속되거나 이 약세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개미들한테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시간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잘 견디면서 무엇보다 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